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그 PC 앞에서 웹캠을 가지고 좀 찍었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거기서 찍을 수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화면을 좀 띄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제 모바일로 이 모바일 화면을 녹화해서 이걸 취신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19년도 1월 12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기사를 제가 저번 주에 뺐었는데 토요일부터 지난 19일 토요일까지 기사를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자, 유통산업 실제 마트 가는 것보다 빨리 배송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유통산업의 신생존법하고 나왔죠. 실제 마트 가는 것보다 빨리 배송하라. 업계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물류센터 대대적 투자했다. 초기 충성 고객 확보 때는 시장 선점하고 하루 안에 배송 전업계로 확산한다. 2조 확보 쿠팡 전국 신선 배송, 롯데는 스마트 물류센터 도입, 로봇이 장을 봐서 2시간 후에 배송한다. 이마트 세 번째 물류센터 곧 완공. 자,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고요. 유통업 중에서 지금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형 마트가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 마트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무엇이다?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배송입니다. 배송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커머스 배송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유통업을 지원하신 분들은 꼭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모든 기사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네요. 산업입니다. 디지털 전환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비즈니스 코리아의 기사인데요. 자율주행차 5G 기술로 중무장했다. 디지털 전환 못하면 죽는다. CES 2019 막 내렸다. 참여 기업들 5G와 AI로 무장입니다. 그래서 가전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이라든지, 사실 그래서 제가 산업이라고 명명했던 게 어떤 산업이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5G와 특히나 AI 쪽, 흔히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지원하시려는 기업과 산업 쪽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CES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원래는 이게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원래는 가전 쪽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전 쪽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것이 각각의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5G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5G가 초연결, 그러니까 연결을 초월한다는 거죠. 초저지연,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를 아예 없앤다는 거고, 초고속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5G 기술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핫한 주가 통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AI죠.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빅스비가 모든 플랫폼에 있는 빅스비에 대한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빅스비를 더욱더 진화시키겠다 등등. 또 LG 같은 경우에 싱큐가 되겠죠. 뭐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과 산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5G AI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기아차 등 디지털 전환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식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시고요. CES 2019는 이걸 리뷰를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포스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게요. 삼성전자 위기 때마다 초격차 본능,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위기 때마다 초격차 본능,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겠다. 와, 대단하네요, 이 자신감.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봤을 때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진정한 실력은 이런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피력했잖아요. 전 그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반도체 시장은 어렵다고 얘기할 거고 삼성도 따라잡힐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아니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해서 삼성이 어떠한 기업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그래, 진정한 실력 발휘를 이제 할 때라고 생각해서 내가 들어가서 더 실력 발휘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연내 가동한다. 불황에도 선제적 투자 포석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이제 다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빠른 분들은 2분기부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다 평균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거다. 1번 도시바 미국 WD 추격 거세다. 기술력 우위 확보하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이슈에 대해 파악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움츠러들 것인가? 삼성전자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초격차 본능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은 뭐라고요? 두 가지만 생각하자. 첫 번째 고객이 머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 무엇이다? 배송이다. 자, 백화점은 고객이 오래 머물게 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14년 만에 리뉴얼이네요. 자, 2022년까지 순차적 진행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 보이시죠? 자, 롯데백화점 본점이 14년 만에 체험 및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돌입한다. 보세요. 어떤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는 거죠.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야 머물면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올해 말에 완성되는 리빙관 리빙 리뉴얼 조감도입니다. 새로 바뀌는 리빙관의 중심에는 여러 브랜드 상품을 비교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편집숍이 들어선다는 거죠. 가장 좋은 체험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직접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리빙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다 하면 무엇이다? 리빙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년 만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다. 이게 가장 키 콘텐츠죠. 고객을 공간에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튼 지금 롯데백화점 쪽에 있어서 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다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콘텐츠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전산업이죠. 프리미엄 가전을 선도하겠다. 자, 삼성과 LG 프리미엄 가전 선도. 또 어떤 쪽에 있어서 빌트인 가전 공략 젠걸음. 자, 삼성전자 유럽 명품 가구 업체를 인수 추진하고 있다. 인지도 재고 나서. 자, 이거 보면 LG의 오브제 생각나시죠? 오브제 제가 기사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실제 원목 가구를 가지고 거기에 가전을 더한다는 거죠. 즉 그냥 예전에 이건 가전 이건 가구라고 딱 구분 지었다면 이제는 와 가구가 가전 같고 가전의 가구 같은 이런 세상이 되니까 점점 또 인테리어였던 개념으로서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구 업체를 인수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IFA에서 유럽 명품 가구 업체와 협업한 제품 선보였고 또 빌트인 가전 왜? 빌트인 쪽이 뭐예요? B2B잖아요. B2B가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 콘텐츠는 이것입니다. 빌트인 가전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과 LG가 각각 어떠한 모습들을 살펴봤는지 펼쳤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그 건설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고급 주택단지 대상의 최첨단 혼 IoT 서비스 시행을 추진 중이다 등 이제 아파트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다 IoT 아파트로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히 가전이니까 IoT 하면은 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싱할 수 있는 가전들이 많으니까 삼성이 됐건 LG가 됐건 대기업 쪽에 있어서의 아니면 어떤 산업 쪽에 있어서 B2B 당연히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갈게요. 유통산업 한지붕 삐에로 다이소 다 웃었다. 이 기사는 조금 이해하긴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한지붕, 삐에로 쇼핑과 다이소 둘 다 웃었다. 다이소 입점한 건물에 삐에로 쇼핑이 명동점을 오픈했는데 삐에로 쇼핑이 하루 1만 명 방문하고 다이소 덩달아 매출 10%가 올랐다는 것이죠. 자, 사진 보이시죠? 자, 명동의 한지붕 두 가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그러니까 삐에로도 그렇고 다이소도 그렇고 우리가 비싼 제품을 주력으로 파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서로 갉아먹고 있는 치킨 게임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픈 20여일이 넘은 초기 상황만 보면 삐에로와 다이소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외국인 고객 쌍끌이 명수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일 수 있겠네요.
여기 요거 볼게요. 특히 명동 특권 상권 특성상 외국인 방문 비중이 전체 고객 중 30에서 40%이고 세금 환급을 받는 외국인 비중은 세계 매장 전체 중에 70%를 명동점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마트 관계자는 삐에로 쇼핑 명동점에서는 요즘 인기 아이템인 토끼귀 모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아사히 미니캔, 곤약 젤리, 딸기팩 등 신선식품, 마케도 말차 등 케이스푸드 스낵, 허니버터 아몬드 등 견과류, 간식류 등 먹거리 매출이 강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갉아먹을 수 있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잘 피해서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매장을 넣어야 되냐라고 할 때 당연히 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소 옆에 해야 됩니다. 다이소에 좀 떨어진 시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합쳐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신선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7번째 기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5억 개 디바이스 빅스비 AI로 진화한다. 자, 삼성의 5억 개 디바이스 빅스비 AI로 진화한다. 이게 플랫폼이 가진 힘이죠.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스비 AI로 만들겠다는 거죠. 충분히 성공 가능한 거죠. 자, 레리 핵 실리콘밸리 AI 센터장 고객 삶을 꿰뚫는 AI 기술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볼게요. 자, 멀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좀 더 다양한 기기 빅스비가 연동되도록 하면서 당연히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AI의 핵심인 반도체 또 네트워크 기술은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또 5억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 TV도 있잖아, 가전도 있잖아, 스마트폰도 있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위에 있는 무엇입니까? AI, 빅스비 AI로 진화하겠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하죠. 이러니까 LG전자도 MC를 못 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잘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사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기사입니다. 만도 기사네요. 만도 잘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만도 기업 여러분들 무조건 강추합니다. 만도의 자율주행 에이다스 올해 캐시카우로 키운다. 2년 새 매출 2배 증가했고 올해는 7,200억 원 도전했다. 만도는 여러분들이 현대 모비스와 같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도가 자율주행 기술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 뭐 이게 달린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술로 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키워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에이다스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 부품입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제어, 차간거리 제어, 사각지대 경보 표시 장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의 대표적인 에이다스인데 에이다스 시장은 당연히 자율주행 시로 갈수록 차가 거리를 유지해야 될 거고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해서 한라그룹 거죠. 한라그룹의 만도인데 굉장히 좀 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보고요. 현대모비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만도도 지원하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수요처가 현대 기아차에 당연히 집중돼 있겠지만 점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나 자율주행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롯데 기사네요. 파격 실험 뷰티앤 모게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롯데가 파격 실험을 한답니다. 첫 작품은 뷰티앤 모게요. 자, 3조를 투자한 이커머스 강화한다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냈었죠. 소규모 TF 첫 결실. 자, 일단 대기업의 색채. 롯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롯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편견, 고정관념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빼버렸어. 오프라인 색채도 빼버렸어. SNS 오픈마케팅 기능을 결합한 앱을 만들었다. 젊은 피 중심의 게릴라식 운영, 새로운 시도에 최적화된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게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모게요라는 이름은 10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참 애쓰네요. 아무튼
에자일 조직이라는 점이 주목. 에자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에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에자일 조직들이 작은 단위 실행에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에자일 조직과 병합하는 식으로 성공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에자일 조직은 빨리빨리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빨리 버리고 다른 쪽과 또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에자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특히나 화두가 됐던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사결정이 좀 빨라야 돼.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빨리빨리 변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에자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게요, 롯데 이커머스 시장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모게요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뭐 장점, 단점을 다른 경쟁사랑 분석해서 한번 내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인사이트가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10번째 화장품 산업이네요. 코스맥스 한국 콜마 매출 1조 클럽 진입했다. 화장품이 불황이냐?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 매출 1조 클럽 진입. 대형 화장품주 부진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K뷰티 글로벌 위상 커지면서 소형 뷰티 브랜드 창업 붐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ODM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코스맥스 한국 콜마의 매출이 쑥 올라가고 있다. 또한 중국 법인의 성장세까지 겹치며 올해 매출 1.5조 돌파 전망도 있다. 앞부분만 볼게요.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OEM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 개발한다는 거예요. ODM 업체인 콜마, 코스맥스가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유를 봤더니 마이크로 브랜드, 즉 SNS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브랜드,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들, 특히나 이사배 씨, 뭐 그런 분들이 내가 화장을 잘해서 분장을 잘해서 영향력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브랜드를 딴 제품 만들겠죠. 어렵지 않아요. 화장품 사업하는 거. 여기 얘기하면 되니까. 즉 이런 마이크로 브랜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서 로드숍이나 대형 브랜드가 고전한 것과는 달리 이런 틈새 시장의 제품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도 연매출 1조 5천억 원 올릴 전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기사 좀 보시고요. 화장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AP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이런 OEM, ODM 업체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1번째, 이번엔 난리가 났었죠. 프리미엄 약효 신세계 강남 매출 1위입니다. 자, 프리미엄 약효 신세계 강남점 롯데 본점도 제쳤다. 백화점 매출 작년 1조 8,500억 원으로 1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떻게 1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급 제품을 다양화해서 손님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2016년도 1조 4,200, 2017년도 1조 6,700억, 2018년 1조 8,500억. 백화점 어렵다며, 사람들 안 온다며,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차별화된 프리미엄 전략이 효과를 낸 덕분으로 풀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면세점 호텔 개장하면서 외국인도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면세점이 바로 어디 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고 또 호텔이 JW 메리어트 호텔 있죠.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수요층으로 끌어당겼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매출이 컸던 롯데 본점이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본 건 사실인데, 이제 향후 매출 2조 원 달성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엔 신세계 강남점이 승리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고급 제품 다양화와 외국인들 끌어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원인 분석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째 기사네요. 현대차 기사입니다. 전기차 코나 싱가포르 공유차 공급. 현대차가 공유 경제에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세요. 현대전기차 코나 싱가포르 공유차 공급. 자, 그랩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랩 차량 호출 서비스 참여 연내 총 200대 투입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파워그룹도 협업해서 동남아 전기차 시장 선점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 자, 이거 대전에 한 대학교 갈 때 터미널에서부터 그 대학교까지 타봤거든요. 코나 일렉트릭. 소형 SUV잖아요. 좀 처음 타봤는데 좁을 것 같았는데 충분히 택시로 타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긴 했어요. 자, 코나 일렉트릭이 싱가포르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한다. 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대차가 국내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뭔데? 바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산다라고 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짧은 거리 어떤 거리에 있어서는 이런 공유 경제에 관련된 이런 차량들을 좀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쪽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공유 경제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와 이런 식으로 협업하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뜰 거예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영업이나 이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13번째 홈쇼핑 산업 뭐라고? 당일 배송 가세라고요. 얘기했죠. 유통은 두 가지예요. 오게끔 경험해야 된다는데 홈쇼핑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송 빠르게. 자, 두부 콩나물까지 홈쇼핑 당일 배송 가세. 오후에 주문하면 밤까지 배송한다. 대단하네요. GS 홈쇼핑 서비스 시작했다. 롯데 현대홈쇼핑도 신선식품 새벽 배송 확대. 이거의 선두주자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켓컬리죠. 마켓컬리가 요즘 광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드니까죠. 요것만 볼게요. 표 보이시죠? 현대홈쇼핑 2018년 8월부터 현대 H몰, 싱싱 냉동마트 판매, 제품 새벽 배송, 인천 등을 확대하고 있고요. 롯데홈쇼핑도 작년 12월이네요. 서울 3구, 송파, 강동, 강남 새벽 배송 테스트, 상반기 시범 운영. GS 홈쇼핑은 이번 달부터네요. GS 프레시와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 시작해서 모바일 비중을 늘리는 홈쇼핑 업체들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시작하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산업이 크겠어요? 물류 쪽이 또 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산업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어떤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째 기사. 오늘은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21개밖에 없으니까 쭉쭉 갈게요. 14번째. 백화점 산업. 백화점 뭐라고? 사람들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엄마는 쇼핑 즐기게 하고 대신 아이는 북카페를 가게 한다라고 하는 전략인 거죠. 자, 엄마는 쇼핑 즐기는 동안 아이는 북카페에서 책 읽는다. NF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과 교육을 결합한 공간확산. 자, 앞부분만 볼게요. 자, 키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키즈 북카페가 쇼핑 공간의 킬러 콘텐츠, 제가 잘 쓰는 말이죠. 핵심 콘텐츠로 뜨고 있다. 키즈 북카페란 영아, 유아와 어린이가 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최근 이 같은 공간이 인기를 끄는 건 뭐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인 젊은 부모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과 자녀를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는데 백화점 가서 놀고 싶어. 거기 이제 편하고 좋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근데 애 때문에 못 갔어. 애를 맡겨야 되는데 애를 내가 보는 데서 좀 맡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니즈는 뭐예요? 애가 그래도 좀 그냥 놀지 않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니즈니까, 그래서 키즈 북카페란 거죠. 그냥 키즈 카페가 아니야. 키즈 북카페라고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트렌드로 들어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 볼 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항상 관점을 잡고 보세요. 유통업에 관련된 기사를 볼 땐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오게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자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아이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헬스클럽에서도 엄마들이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간다? 그럼 애를 맡아줄 수 있는 헬스클럽이 뭐가 됐어요? 유아원이 됐잖아요. 유치원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고객은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유통업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현대차 탄력받는 수소차. 자, 나왔죠. 자, 2025년 반값 수소차. 2025년도니까 6년 후네요. 반값 수소차다. 2030년 수소차 글로벌 격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로드맵 마련했고요. 수소차 생태계 조성 안간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예상치죠. 2020년도에 1.1만 대, 2025년도에 13만 대, 2030년에 50만 대입니다. 1.1만 대면 뭐냐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국내 자동차 있잖아요. 국산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항상 1등을 하는데
보통 1등 하는 자동차가 한 10,000대? 10,000대에서 한 15,000대 정도 팔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한 달에 10,000대 정도 팔리니까 12달로 나누면 그냥 10,000대라 쳤을 때 12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1만 대라고 하면 거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팔리는 차 중에 10% 정도를 수소차로 판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목표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이쪽에 이제 올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 하나 천명했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해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울산 방문해서 수소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 방문했죠. 그러면서 이쪽에 관련된, 왜냐 또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와도 맞닥뜨려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하고요. 위에서 우리가 타이틀에서 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독일도 역시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트렌드는 이쪽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받는 현대차 2025년 반값 수소차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하이닉스 이 기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 사내벤처 실험을 했죠. 실패해도 좋다 해서 하이게라지 출범,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AI랑 장비 국산화 6건을 지원한다. 창업 실패해도 재입사를 보장한다. 하이게라지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기사 밑에 표 밑에 보시면 사내혁신 아이디어를 키워서 반도체 기술력을 높일 거고, 지금 반도체 산업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장비가 국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잖아요, 돈이. 그래서 핵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하이닉스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 다음에 지금 SK그룹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디에 지금 많이 강조를 하냐면 사회적 가치 공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갖고 온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기술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이 내용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무엇인가를 공유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나는 가치관이 좋다 해서 가치관으로 접근하실 때 이 내용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입사업 포부 같은 거 있죠. 근데 물론 SK의 자소서 항목에 회사 지원 동기에 입사업 포부를 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 마지막 그 직무 관련된 내용 쓸 때는 이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 직무를 잘 수행해서 우리 회사를 어떤 회사로 좀 만들고 싶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고요. 면접장 가서 100% 얘기할 테니까 그런 때 이런 내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죠. CSV, CSR 그런 활동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기사네요.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시대 5G 동맹입니다. 결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세상이 됐어요. 목이 메네요. 현대모비스와 KT가 5G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에 이끈다. 자, 서산 주행 시험장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 커넥티드카 기술 조기 확보한다. 그러니까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G 통신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와 통신사가 계속적으로 결합을 많이 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5G 커넥티드카 기술 개념도 실시간의 지도 정보가 필요해. 주변 차량의 이동 정보가 필요해. 보행자 위치 정보도 필요하고 가전기기 등 원격지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해? 통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KT랑 협업하는 거죠. 이거를 현대모비스의 차량 제어 시스템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를 치시더라도 KT를 치시더라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쪽에 동맹을 했고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경쟁사라고 한다면 다른 쪽의 회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째 화장품 산업이죠. 불황에도 럭셔리는 빛났다. 중국 프리미엄 수요 급증에 후와 설화수 등 현지 매장 확대, 한국선 고기능성 인기 뚜렷 제품 업그레이드에 주력한다 라고 해서 많이 나왔죠. LG생건이 또 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조 원이 넘었어요. 자,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연작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또 따로 나왔고요. 몸집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는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럭셔리 화장품을 찾는 중국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고 뛰어난 정보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해진 한국 고객들로 잡기 위해서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에는 애경산업까지 나왔네요. 예, 네 가지면 뭐 더욱더 좋을 수 있죠.
자, 19번째입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 큰 그림 그리기라고 해서 오피니언 기사인데, 이분이 맥킨지 지금 한국 사무소 대표인데 되게 좋아요.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냐? 첫 번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 경제 성장의 핵심은 새로운 생산성 동력 확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다. 상품 무역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무역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역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된다. 세 번째, 소비자 패러다임의 변화다. 전 세계 소비자 중 64%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경쟁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은 기업 양극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혁신 못하면, 디지털 전환 못하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요. 이런 관점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관점, 전 네 가지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임원 면접에서. 야, 그럼 우리 회사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에 뻔한 대답 말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 얘기해주면 어때요? 이야, 얘 봐라, 뭔가 좀 고민해왔네, 이런 인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점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런 관점을 일단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각각의 나름대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한다면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놓길 바랍니다. 20번째네요. 은행, 맹모 잡아라. 입시 도우미 자처하는 은행. 스카이캐슬 때문인가요? 자, 맹모 잡아라. 입시 도우미 자처하는 은행들. PB 고객 유치 치열한 경쟁. 진학 설명회 열고 유학 상담. VIP 자녀 우대 서비스들요. 뭐냐면 은행들이 결국에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물 가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최고의 재테크는 뭐예요? 아니면 최고의 어떤 이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거는 자녀 교육이겠죠. 그럼 결국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대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컨설팅 특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 이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대학 들어가면 끝인가? 제가 만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스카이 친구들도 다 취업하러 오는데 대학만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대학 가면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저를 좀 초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다면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목표가 뭔데? 맥킨지를 갈 거야? 보스턴을 갈 거야? 삼성전자 갈 거야? 어떤 직무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스펙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안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좀 저도 좀 자료를 좀 만들고 해보고 있는데, 빨리 이게 대학만 가서 이제 끝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취업 자체가 어렵고 본인의 대학 가면 뭐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를 초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행들이 어떠한 차별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 마지막 기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먹을거리 QD OLED입니다. 자, QLED 마이크로 LED 대형 TV 패널 신사업 박차. 65인치 시제품 개발 성공했고 4월께 투자 의사 결정할 듯, 이르면 내년 말에 양산 전망이네요. 자, 그래서 QD OLED라고 하는데 여기 개발 일정 전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65인치 퀀텀 닷 6기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퀀텀 닷이라 QD라고 하네요. 자, QD O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서 4월에는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요거만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을 비롯한 중소형 OLED 패널에서는 1위죠. 하지만 TV용 대형 패널 아직도 LCD 중심이죠. 근데 LCD에서 중국 추격 거세고 수익성 떨어지면서 퀀텀 닷 OLED 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물색하고 있고요.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2011에서 22년에 퀀텀 닷 OLED TV도 나올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플도 그렇고 삼성 디플도 그렇고 LCD 쪽이 중국 쪽이 너무나 많이 쫓아와서 이제 좀 힘들고요. LG 디플과 삼성 디플이 각각의 차세대 먹을거리는 무엇일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 기사였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추렸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관점에서는 꼭 추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느껴진다면 그런 기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신남,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바빠지실 것 같고요. 저도 그에 따라 조금씩 더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켜고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무조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이렇게 모바일을 활용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 화면은 아마 그 여러분들이 PC에서 보시면 옆에 여백 화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세로 모드라. 그래서 가급적이 모바일로서 좀 들으시고요. 기사 찾아보시는 방법들을 추천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주도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다른 콘텐츠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